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6번째 연속인데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 전 경기도 시흥 공사 현장에서 도량이 무너져 7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 감식을 합니다. 성남시에선 상가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이 오늘 공개됩니다. 1,550명 정도가 늘 걸로 보입니다. 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전공의 단체는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인데 경제 성장 속도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올해 금리 한 번 못 내리고 물가 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물가 상승률 지표가 모두 예상보다 높았던 탓입니다. 연 초만 해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번은 낮출 걸로 예상됐지만 5월까지 그냥 넘어가면서 그런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다음에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인상은 아닐 것 같다고 했고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The Fed thought that their rate cuts were imminent and they've had to keep backing that out. We now don't think they'll be able to cut until December. 문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건 물론 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성장은 둔화됐는데 물가만 오르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 유치나 고용 등 경제 성과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 남은 대선까지 기준금리 한 번 내리기 힘들어지면서 바이드노믹스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꽉 막힌 국회가 한 걸음 나아간 건데요.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여야의 합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위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이 한 발 양보했습니다. 조사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조사위의 영장 청구 의뢰권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된다면 윤 대통령이 제2요구한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줘야 합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란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내일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도 계속 더 대화를 할 거고 의장님 설득이라는 작업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내일 그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설 걸로 보여 본회의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최상병이 실종된 직후 사단장이 포구 속에 수색 지시를 내린 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가장 먼저 따져본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한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임까지 추려서 알렸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과는 달라진 입장을 묻기 위해 오는 토요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려 주민 피해가 커지자 해병대 1사단 병력이 7월 17일 복구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병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곧바로 관할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서명한 작전 명령이 하달됩니다. 최상병이 속한 부대를 포함해 해병대 병력의 작전을 부대별로 지시한 문건입니다. 월권이나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상병 실종 직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군검찰 출석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김 사령관 스스로 당시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임성근 사단장이 권한밖의 지시를 했는지 먼저 물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 사령관 진술에 따르면 박 단장은 그 자리에서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김 사령관 자신이 임 사단장을 조사할 때 이 문제도 짚을 것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결국 김 사령관도 임 사단장의 책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것으로 박 단장이 임 사단장을 경찰 수사 대상에 넣은 게 독단적으로 무리를 한 게 아니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김 사령관은 자체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 30일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과 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 구두 보고했었다는 사실을 군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 사령관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봤던 임 사단장의 혐의는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정사실로 알려졌던 임 사단장의 사의 표명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가 돌진해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사고를 저지르곤 달아났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선 빈 상가로 차량이 난입했고 경주의 영화관에선 화재로 관람객 15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오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주차장에 흩어져 있는 차량 파편이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가해 차량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었는데 목격자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하도 크게 나가지고 나와봤더니 그 운전자분, 남자분, 여자분이 계셨어요.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술인지 약물 복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이 여성의 집 문을 뜯고 들어갔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 TV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달아난 운전자와 동승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5분쯤 경기 성남시 성남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동승자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가는 비어있는 상태여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영화관에서 어제 오후 5시 57분쯤 불이 났다가 11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화를 보던 관람객이 음료수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관람객 150명이 대피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오늘 공개됩니다. 2,000명 증원에선 다소 줄어든 1,550명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내년 모집 인원을 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교협은 오늘 오전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오늘 임현택 신임 회장은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나섭니다. 하지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중심인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경찰들을 태운 사다리 차가 건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경찰이 건물 2층으로 진입합니다. 학생들이 장애물로 설치한 집기들을 걷어내고 잠긴 문을 열어가며 벌인 진압 끝에 학생들이 체포됩니다. 이스라엘 전쟁 반대 시위의 중심인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현지 시간 1일 밤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의 진압 작전을 본 시민들은 주변에서 동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경찰 진압은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100명 가까운 시위대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These once peaceful protests are being exploited by professional outside agitators, and the safety of all students, faculty, and staff are now a concern. 로스앤젤레스 UCLA 대학과 텍사스 대학에서도 대규모 반전 시위가 강경 진압되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hey have the right to peacefully protest as long as it's within the law and that it's peaceful. And what we're seeing is a small percentage of students. That's what we're seeing. They should not be able to disturb or disrupt the academic experience that students have.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한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소탕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전쟁을 이어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경기 시흥의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합동 감식을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쯤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과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경기도가 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새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뽑은 이름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오늘 아드님이 와서 상을 받으셨는데 91세 되신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고향은 제가 기억에 맞다면 경북 선산이라고 합니다. 공모전엔 5만 2천 개가 넘는 이름이 모였고 세 차례의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온라인 투표엔 23만 명이 참여했는데 평화누리가 4만 표로 1등이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의 한백도, 임진강에서 한탄강까지란 뜻의 임한도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DMZ 등 평화의 상징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경기라는 이름은 경기도에 예속되는 느낌을 피하려고 뺐다고 했습니다. 약칭이 평루도가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데 대신 평화도로 불러달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민 청원에는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하루 만에 16,000명이 참여하면서 도지사가 답변해야 되는 요건을 채웠는데요.
법적으로도 아직 갈 길이 먼 경기북도인데 이름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온라인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사이비로 지목된 단월드 측이 오늘 새벽 입장을 냈습니다. 뜬금없이 명상기업 단월드 연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월드는 이러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단군의 건국이념과 무관하지 않지만 절대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속에 상징을 숨겨놨다, BTS 멤버들의 대학도 연관돼 있다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멤버들이 졸업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총장이 단월드의 설립자라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단월드의 관계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3분 정도의 해명 영상인데 예고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추후 입장을 더 밝힐 걸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브 측은 사이비 논란 등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 시부야에 K-팝 앨범이 잔뜩 쌓여있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사실 새 앨범이 가득 담긴 상자가 통째로 공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부야 공원 한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버려진 건 최근 발매한 세븐틴의 베스트 앨범인데 CD나 가사집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마음껏 가져가세요라는 설명과 함께 상자가 이렇게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선 멤버의 포토카드나 이벤트 응모권 등을 위해서 대량 앨범을 구매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이 한 주 동안 191만 장 팔렸는데 이 앨범 발매 당일 226만 장이 팔렸습니다. K-팝 팬덤 사이에 앨범 발매 일주일간의 기록인 초동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과 함께 버려지는 앨범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비판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 영상과 함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속 발언도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ESG 경영하시라고. 이게 건전한 경영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무슨 오일 무슨 녹는 종이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종이는 다 녹아요. 차라리 앨범을 덜 찍어야지. 덜 찍게 만들어야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된 오동훈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샀는데 지금 그곳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려 한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입니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오 씨가 20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 김모 씨에게서 산 겁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오 후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 중 4,850만 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오 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냈습니다. 이곳은 현재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딸에게 준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2021년 7월 딸이 원룸 전세 계약 때 후보자가 지원해준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이라며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와 세테크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 회사 연봉이 얼마죠? 채용 과정에서는 쉽게 물어보기 힘든 질문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가 뽑고 나서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것도 채용 갑질이라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2달 전 한 식품 수출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 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얼마 이상 이렇게는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전 연봉이랑 좀 맞춰서 대강 해주시는 그런 문화 관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 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 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산은 4,100까지밖에 못 쓴다. 1,700만 원을 깎아야 한다. 1,700이 깎여버리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고민 끝에 정 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직장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보셔서 다녀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모멸감을 느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 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이 임금이라는 게 기업의 기밀사항일 수도 있고 경영사항이잖아요. 법률로 제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최근 제로슈가 소주가 유행입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것 같아서 손이 가는데요. 그런데 제로슈가 소주의 당이나 열량,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요즘 탄산음료부터 술까지 무설탕, 제로슈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왠지 당이 없어서 칼로리가 좀 낮을 것 같고 죄책감이 덜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을 좀 생각을 해서 제로 소주를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로슈거 소주에 들어간 당과 칼로리가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소주 5종을 비교했더니 제로슈거에선 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당류 역시 평균 0.43g으로 사실상 제로슈거라고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식품 100ml당 당류 0.5g 미만일 때 무당류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매우 낮아서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이 제로슈거 소주가 칼로리가 훨씬 낮을 거라고 답했는데 소비자들 기대와 달리 칼로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소주 한 병과 제로슈거 소주 한 병의 칼로리 차이는 평균 26kcal로 밥 한 공기에 10%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0%인 무알콜과 달리 술이 들어있는 1% 미만도 비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어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출근길은 좀 쌀쌀합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이 25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6도를 나타낼 걸로 보이는데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신경 써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